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굉장히 유쾌하시고 부드러우신데 또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십니다. 우리 중랑을 4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전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고, 지금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 시민의 꿈 특별본부장을 맡고 계신 박홍근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쾌하지만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으신 박홍근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옆 동네 아랫동네 중랑을에서 온 박홍근 국회의원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노원 상계동에 지금 보니까 수제 맥주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계 중앙시장 가가지고 상인들한테 또 오신 분들한테 쭉 인사를 하다가 맥주 한 2잔 얻어 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만 가면은 지금 중랑 천변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송가인이라 해가지고 송가인까지 와서 축제를 잘 준비했는데 비가 너무 오고 추워가지고 장미도 다 안 피고 그랬는데 마침 딱 일주일 지나니까 오늘 거기에 인산이냅니다. 장미가 이제 거의 다 피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혹시 시간 되시면 가서 그 장미 축제, 더구나 좀 더 내려가면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박상철도 이제 겸재기 쪽에 온대요. 노래 부르러 오시면 좋겠다 싶고. 그런데 제가 오늘 오는 이유는 중랑구 홍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선 온 이유는 물론 이재명 후보 당선시켜달라는 것이지만, 알다시피 이곳에 터줏대감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아,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분이요? 우원식 국회의장님하고 저와의 관계 아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힘이 없는 약자에게 가장 큰 뭐랄까 언덕? 무기는 뭐다? 정치다 하면서 만든 게 뭡니까? 을지로위원회,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초대 1대 을지로위원장을 했고 제가 3번째 을지로위원장을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원내대표 할 때 제가 밑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해가지고 사실 원내대표보다 수석 부대표가 더 바빠요. 근데 그 밑에서 제가 다 소위 잔일 다 치러면서 그때 어렵게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그때 원내대표 잘하셨잖아요. 그때 함께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바통을 이받아서 이제 3년 전에 원내대표를 제가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국회의장 선출한 데 있어서 본인이 전국 당대표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국회의장을 해야겠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때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뛰어서 도와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12월 3일 날 저 내란의 우두머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찬탈하려고 할 때 몸소 가장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원식 의장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회의장 상을 보여준 것만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지금 이곳에 와서 연설하고 지자를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장인 걸.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지금 그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우리 노원구청장 누구죠? 누구라고요? 그분이 제 전남공 같은 동양의 친구이고 아세요? 워낙 일도 잘하신 분인데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정말 훌륭한 친구인데 지금 우원식 우리 의장님을 대신해서 이 지역위원회를 잘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승록 우리 직무대행의 뜻을 잘 아시고 이번에 그 어느 지역보다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확실하게 당선시킬 준비되어 계시죠? 진짜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6월 3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이 빨리 대통령 선거 하라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저쪽이 자책골을 넣은 겁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원내대표 하면서 제가 그래도 야당의 대표
이재명과 만나서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협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했더니 안 만나요. 그래서 당시 저랑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을 나갔다가 다음날 들어와요. 들어오기 전날 호텔에서 대통령실에 수석들, 장관들, 주호영 원내대표랑 같이 자리가 있었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그래도 이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처리해야 되고 법안 처리해야 되니까 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화장실 갔다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왜 만나야 돼요? 그러더니 그 이유를 쭉 얘기하니까 그럼 만나죠. 단 이재명 구속되기 전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제정신입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당의 대표고 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오히려 바지가랑이를 잡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범죄자로 생각하고 이 사람 만나면 혹시 면죄부 줄까봐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두고 있었으니 지난 3년 동안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경제는 파토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은 실추하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스란히 이번 6월 3일 대통령상을 통해서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돌려줘야 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자보다 더 큰 힘,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표심을 통해서 돌려줍시다.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의 지금 하는 꼬락서를 이보니 감옥 가도 정신은 안 차릴 거예요. 윤석열은 이미 끝났습니다. 남은 세력이 있어요. 어딥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정도면 대통령 후보이지 말았어야 했고 정당의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뭘 잘하고 있다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면서 한도 없어 데려오면 마치 대통령 선거 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착각을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문수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렇게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 옛날 명자는 수호지심, 인간의 기본 본성에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잘못을, 이 본성을 완전히 깡그리 잊고 있는 이 세력들,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번에 반성하지 않고 후보를 연결해서 잘못된 것을 일깨워주고 더 나가서 자기 스스로 문을 닫지 않는다면 이렇게 봅시다. 대통령 선거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게 제가 낸 정당법 개정안이 있어요. 자기 소속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그 정당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법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이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서 스스로 해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내란 수계를 만들고 동조했던 저 국민의 힘 반드시 강제 해산시킵시다.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6월 3일은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국격을 다시 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저쪽이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뭉치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해서 6월 3일 이재명의 이름으로, 절대적 권력자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당당히 알립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예, 박수 주십시오. 예, 이번